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결함이 뭔지 아세요? 바로 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은 가을날 여러분들께 제 MI인 제네시스 G80 롱텀 시승기를 전달 드리기 위해서 오늘 리뷰를 찍게 되었는데요. 이 차는 5월 14일에 제가 출고를 받아서 현재까지 4개월 정도 주행을 했고요. 주행 키로수는 8,270k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4개월 동안 탄 것 치고는 굉장히 많은 주행 거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출퇴근 거리가 좀 길다 보니까 출퇴근만 거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행 거리가 꽤나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4개월 동안 8,000km 넘게 타면서 겪었던 제네시스 G80에 대한 부분들을 낱낱이 7가지의 항목으로 여러분들께 전달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타면서 거의 많은 부분을 느꼈어요. 일단 제 옆에 있는 이 차량은 제네시스 G80 2.5 터보 사양의 모델이고요. 옵션을 제가 1,800만 원 정도 넣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옵션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옵션에 대해서도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제네시스 G80을 추천해드리고 싶은 이유가 있고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천히 여러분들께 왜 이 옆에 있는 제네시스 G80 RG3 모델을 추천을 드리는지, 그리고 왜 추천을 드리지 않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 MI인 제네시스 G80에 타서 본격적인 리뷰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의 MI인 제네시스 G80 2.5 터보 모델에 타서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간단히 이 차량 스펙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저의 차량인 제네시스 G80은 2.5 터보 모델이고요. 지금 옵션 같은 경우에는 1,800만 원어치를 넣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차에 빠진 옵션만 말씀드릴게요. 빠진 옵션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 그러니까 차선 변경이 가능한 반자율 주행이 빠져 있고, 그리고 2열 컴포트 패키지 2, 이제 2열 전동 시트와 2열 통풍 시트, 이 2가지 옵션만 빠져 있는 상태고, 그 외에 나머지 옵션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거의 풀옵션 차량이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차량이에요. 그래서 이 차량 5,300만 원, 5,400만 원의 이제 기본 트림부터 가격이 시작하는데, 저는 이 차량을 이제 7,200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제 개소세 143만 원 이하를 받아서 이 차량의 실제 구입 가격은 7,057만 원으로 구입을 했어요. 이제 한 가지 제가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 차량을 샀을 때 좀 할인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자 말씀드리면, 전혀 할인은 100원도 없었습니다. 100원도 없이 제 개인적인 비용을 통해서 구입을 했다라는 걸 본격적인 리뷰 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절대 광고 아닙니다. 제 돈 주고 모두 다 구입한 그런 차량임을 미리 밝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이제 4개월 동안 지금 키로수를 보면 8,273km, 한 달에 2,000km 정도 넘게 탄 건데 정말 많이 탔죠. 1년에 25,000km 정도 탄다는 건데, 사실 그러면 2.5 터보를 샀으면 안 되지 않았나. 키로수가 많기 때문에 연비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도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거긴 하지만,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제네시스 G80 2.5 터보 모델의 파워트레인입니다. 제네시스 G80은 이번에 풀체인지가 되면서 2.5 터보와 3.5 터보 이렇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주력이 되는 엔진은 2.5 터보 모델이고, 많은 분들께서도 2.5 터보 엔진이 신형 엔진이기 때문에 기대도 컸고 걱정도 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타본 결과 이 차량의 엔진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결함도 많이 있었어요. 엔진이 떨리고 냉간 시에도 떨리고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현재 제 차량의 잠시 후에 결함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제 차량 결함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건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엔진 쪽, 파워트레인 쪽 계통에는 다행히도 제 차량에는 결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함이 없다라는 이제 가정 하에 이 차량 엔진에 대해 말씀드리면, 4기통인데도 불구하고 이 차량이 2500cc예요. 그래서 2.5 터보거든요. 근데 경쟁 모델들을 보면 모두 다 2.0 터보를 쓰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E클래스, 이 250 아방가르드나 230 아방가르드 라인업들은 모두 다 4기통 싱글 터보고요. BMW 520i, 530i도 모두 다 4기통이고, 아우디 A6도 4기통 가솔린 2.0 터보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네시스만 2.5 터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점은 출력이 경쟁 모델들보다
좀 더 높습니다. 이 차량 출력은 304마력에 43토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쟁 모델 같은 경우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245마력에 30.7토크, 보통 200마력 중반대의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4기통 2.0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 근데 이 차량은 4기통인데도 불구하고 300마력 넘는 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출력 부분에 있어서 경쟁 모델에서 밀리는 부분은 없어요. 제가 이 차량으로 얼마 전에 강릉을 한번 다녀왔거든요. 이 차량 출고받고 나서 처음 장거리를 다녀왔어요. 하도 출퇴근하면서 정신없다 보니까 회사 업무용으로 썼는데, 그래서 장거리 다녀오면서 좀 속도도 내봤거든요. 근데 전혀 정말로 출력적인 부분에서 부족함은 없고, 이 엔진 자체가 43토크라는 최고 토크를 발휘하는 구간이 실영역 구간입니다. 뭐 2000에서 3000rpm 정도부터 43토크가 모두 다 터지기 때문에 이렇게 쭉 엑셀을 전개했을 때 절대 뭐 총알처럼 튀어나가는 건 아니지만 전혀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뒤에서 꾸준하게 쭉 밀어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와 결합된 8단 자동 변속기 또한 변속이 멍청한 편도 아니고, 뭐 패들 시프트를 쓰더라도 엄청 멍청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 차량 특징에 맞게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에는 편안함과 럭셔리함, 이런 부분에 이 차량 컨셉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 컨셉에 있어서는 가장 적합한 8단 자동 변속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엔진과 트랜스미션 계열에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만족도가 큽니다. 저는 출력도 어느 정도 중요시하고, 이 전에 타던 모델이 벤츠 E350 쿠페 모델이었어요. W213 현재 모델은 아니고, 그 전에 이제 라이트가 4개짜리였던 W212 모델 E350 쿠페, 그 차량의 출력이 딱 303마력, 304마력 정도 됐거든요. 이 차량 정도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300마력을 한번 경험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300마력 정도 되면 전혀 일상생활에서 부족함이 없고 만족을 줄 수 있는 출력이다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에 대한 출력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가속도 또한 뭐 제가 속도를 그렇게 내는 편도 아니고 스포티한 성향의 주행 성능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편안하게 약간 크루징 스타일의 운전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한테 딱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좀 민첩하고 빠릿한 주행 성능을 원하신다면 제네시스 G80이랑은 좀 안 맞고 BMW 5 시리즈를 선택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이 차량의 주행 스타일이 제 운전 스타일에는 참 잘 맞는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파워트레인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 2.5 터보 엔진, 3.5 터보 엔진 나쁘지 않지만 이제 아무래도 연비 부분이나 뭐 유지비 관리 부분에서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5 터보 모델 좀 아쉽지 않을까, 3.5 터보에 비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2.5 터보 모델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조금 더 높은 출력을 원하신다면 380마력 내는 3.5 터보 모델 가셔도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2.5 터보로도 충분하다 라고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고급 세단의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승차감 부분입니다. 이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승차감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서스펜션이잖아요. 제네시스 G80 풀체인지 모델에는 이번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앞쪽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이 노면의 상태를 읽고 그걸 서스펜션에 전달하면 서스펜션이 미리 대응을 해서 승차감을 좀 더 좋게 만들어 준다라는 게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인데요. 제가 출고한 차량에는 역시나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20인치 휠을 적용했어요. 제네시스 G80은 기본 18인치, 그리고 19인치, 20인치까지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큰 20인치 휠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휠이 커지면 승차감이 떨어진다 라고 들었는데 승차감이 좀 떨어지진 않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셨어요. 일단 말씀을 드리면 제 개인적으로 아직 18인치, 19인치를 타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20인치를 계속해서 타본 결과 승차감이 딱딱하다거나 불편하다고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승차감은 정말로 편해요. 이게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20인치 휠이더라도 승차감 부분에서 딱딱하다라고 느낀 부분은 한 번도 없어요. 되려 좀 물렁한데 라고 느낀 적은 많아요. 근데 20인치 휠이지만 이게 전혀 딱딱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이제 20인치 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게 아무래도 20인치가 처음 들어갔고 조금 더 스타일리시함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래 휠은 크면 클수록 멋있잖아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20인치 휠을 고민 없이 선택을 한 거고요. 그리고 18인치나 19인치는 조금 올드해 보이는 느낌도 있어요. 이제 사슴뿔 이제 휠 19인치 같은 경우에는 올드한 느낌은 아니지만 좀 과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0인치 휠을 선택한 것도 있는데,
20인치 휠을 넣은 건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뭐 디자인을 살려주는 요소도 있지만 승차감 부분에서도 크게 손해본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적어도 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승차감이 20인치로 인해서 손해본다라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스타일리시함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20인치 휠도 크게 고민 안 하시고 결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네, 승차감 부분에서는 만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드라이빙 모드가 이렇게 변경할 수 있어요. 지금 G80 같은 경우에는 이제 4가지 드라이빙 모드를 지원을 하거든요. 컴포트, 스포츠, 에코, 그리고 커스텀 모드까지 지원합니다. 주로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해요. 컴포트 모드는 정말로 승차감이 편안하고 굉장히 소프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인치 휠이더라도 좀 딱딱하다라는 느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가끔 고속주행을 하잖아요. 고속주행을 할 때는 컴포트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거슬릴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뭐 E클래스나 5 시리즈보다는 좀 물렁한 편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됩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저는 또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에르고 모션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에어 볼스터가 옆구리를 꽉 조여줍니다. 이제 뭐 메르세데스 벤츠의 AMG 모델처럼 옆구리를 공기를 채워서 꽉 조여줘요. 이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포츠 모드거든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RPM이 기본적으로 2500 RPM 이상을 이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엑셀을 딱 밟았을 때 곧바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RPM이 순식간에 4000 RPM까지 오르면서 이렇게 순간 가속력을 높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계기판 12.3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에 네, 디자인 또한 훨씬 더 스포티하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스포츠 모드가 주는 만족감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엑셀을 밟았을 때, 네, 물론 이 가짜 사운드예요. 이 가짜 사운드긴 하지만 가짜 사운드가 주는 감성조차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 사운드가 엄청 인위적이진 않아요. 너무 별론데 싶을 정도는 아니고 생각보다 세팅을 잘 해놨어요. 이것도 이제 단계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저는 제일 크게 해놨는데 이것도 단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속했을 때 가속감도 정말로 부드럽고 응답성도 꽤나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스포츠 모드도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있고, 근데 항상 스포츠 모드로는 할 수 없잖아요. 스포츠 모드의 단점은 또 연비가 뚝뚝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모드는 바로 이 커스텀 모드예요. 커스텀 모드를 쓰게 되면 이제 내가 인디비주얼 개별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개별 설정하게 되면 뭐 핸들은 컴포트하게, 서스펜션은 스포티하게, 그리고 뭐 이 엔진 계통은 컴포트하게, 이렇게 또 개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커스텀 모드 해놓고 서스펜션만 스포츠로 해놓고 나머지는 다 컴포트로 세팅을 해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서스펜션이 물렁한 부분이 많이 해소가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서스펜션이 단단한 걸 추구하기 때문에 이 커스텀 모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향에 따라서 컴포트 모드를 사용하셔도 되고, 저처럼 커스텀 모드로 이제 커스터마이징 해서 사용하시면 조금 더 만족스럽게 차량을 운행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없는 G80을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네, 기회가 안 돼서 그 차는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있어서 이 승차감이 편안하고 부드럽게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없더라도 원래 이렇게 세팅이 잘 되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이 차량의 승차감은 굉장히 편안합니다. 다음으로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제네시스 G80 2.5 터보의 연비입니다. 사실 연비가 불만족스럽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저도 예상을 했어요. 바로 전에 차던 차가 투싼 디젤이었고, 투싼 디젤에서 이 차로 딱 넘어왔을 때 제일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주유소를 가는 횟수였습니다. 제가 이 차량 보통 4일에 한 번씩 주유소를 가요. 이 차량 제가 보통 시내 주행 하거든요. 하루에 왕복 한 60km 정도로 시내 주행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내 주행 연비는 6에서 7 정도예요. 보통 뭐 7은 잘 안 나오고 6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내 주행 연비는 컴포트 모드 기준으로 6km에서 한 6.8km 요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보통 6km라고 보시면 되고, 고속 주행 얼마 전에 강릉에 다녀왔을 때 고속 주행 연비는 9에서 10이었습니다. 차를 사고 연비 두 자리를 그날 처음 봤어요. 10km 연비를 그날 처음 봤습니다. 사실상 시내 주행에서는 절대 두 자리가 나오지 않고요. 고속 주행을 하더라도 그날 10 이상의 연비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1까지도 못 봤어요. 10이 맥시멈이었어요. 연비 10. 그래서 제네시스 G80 2.5 터보 모델 고려하시는 분들, 물론 제가 옵션을 또 많이 넣었고 20인치 휠이다 라는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연비가 한 6에서 10 정도 나온다. 보통은 6, 7 정도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키로수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에 한 2,000km 좀 넘게 타는데
주유소를 3, 4일에 한 번씩 가기 때문에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뭐 적게 나오면 45만원, 많이 나오면 48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결코 저렴한 유류비는 아니에요. 네, 유류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G80 2.5 터보도 한 달에 유류비로 뭐 50만원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차는 전기차를 살까라고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 아파트에 아직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혹시 이사를 간다던가 인프라가 생기게 되면 정말 진지하게 전기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G80의 연비를 예상 못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매달 뭐 40에서 50만 원 정도가 꾸준히 나간다, 혹은 전기차를 사면 그게 다 세이브가 된다라고 진짜 실질적으로 생각해보면 전기차가 정말 유지관리비 면에서는 세이브가 많이 되는구나 라고 와닿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전기차에 대해 진지해지는 부분도 이 차를 타면서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또 내년 상반기에 이 제네시스 G80 순수 전기차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현재 제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부분 플러스 연비까지 이제 커버가 된다라고 하면 그 차는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공간감이라든지 승차감, 이런 고급스러운 실내 소재, 이런 부분 플러스 전기차다라고 하면 분명히 매력적인 선택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제네시스 G80의 주행 성능입니다. 이제 파워트레인은 아까 만족스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파워트레인과는 별개로 이 차의 움직임이라든지 주행 성능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이 차량은 3세대 플랫폼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3세대 플랫폼이 적용이 되면서 무게중심을 대폭 낮추었고 차량의 경량화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경량화 부분은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아니에요. 100에서 200km 정도 경량화를 했는데 옵션을 넣다 보면 그 부분은 또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량화는 조금 더 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3세대 플랫폼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칭찬하고 싶고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세대 G80과 3세대 G80을 타봤을 때 가장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바로 코너링 부분입니다. 확실히 이 차량이 무게중심이 낮아졌다라는 걸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고속주행에서의 코너링입니다. 이 차량이 물론 4륜구동이 적용돼 있어서 조금 더 안정적인 건 있겠지만 3세대 G80을 타게 되면 딱 느끼게 되는 부분이에요. 확실히 무게중심이 낮아졌고, 그 낮은 무게중심은 고속주행에서의 안정성과 고속 코너링에서의 안정성이 그 부분을 대변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모드로 놓고 주행을 해보면 더욱더 물론 편안한 세단이긴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재밌게 운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하체와 플랫폼 자체가 잘 받쳐주기 때문에 고속 코너링은 이렇게 돌아 나가더라도 차에 대한 신뢰감이 어느 정도 생겨요. 정말로 높은 브랜드는 이제 포르쉐 같은 브랜드가 있죠. 포르쉐 같은 브랜드는 제가 얼마 전에 서킷에서도 모두 다 경험해봤지만 정말 고속으로 코너를 돌더라도 이 차가 다 받쳐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차가 물론 포르쉐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의 약간 믿음, 신뢰감, 운전자와 자동차 사이에 그 정도의 신뢰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 정도로 주행해도 괜찮게 잘 받쳐주는구나 라는 그런 플랫폼과 하체를 가지고 있어서 주행 성능에 있어서도 꽤 만족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 바로 제네시스 G80입니다. 주행 성능에 이어서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NVH 부분입니다. NVH라고 하면 N은 노이즈, 그리고 V는 바이브레이션, H는 하시니스라고 해서 소음과 진동, 그리고 차량에서 느껴지는 불쾌감을 평가하는 그런 지표인데요. NVH, 이 차량의 그런 소음, 진동, 불쾌감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 이제 제 차잖아요. 정확히 제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주관적인 제 평가는 한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은 주고 싶어요. 일단 N, 노이즈 같은 소음 같은 경우에는 이 차는 정말 조용해요. 이 차를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타고 계신 분들도 모두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차는 정말 조용해요. 동급에서는 가히 최고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조용합니다. 이게 앞에, 옆에, 뒤에, 그리고 뒷, 리어 윈도우까지 모두 다 이중 접합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 도어 쪽에 보면 흡음재가 정말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도어 쪽에 흡음재가 많다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도어를 한번 뜯어봤어요. 왜 뜯었냐? 이제 요즘 제네시스 G80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결함이 있습니다. 떨림 결함, 이 디스플레이 안 나오는 결함 등등 정말로 많은 게 있었지만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결함이 뭔지 아세요? 바로 냄새 결함입니다. 제네시스 G80에서 걸레 냄새가 난다라는 얘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걸레 냄새가 설마 차에서 무슨 걸레 냄새가 나?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걸레 냄새가 진짜로 납니다. 제 차가 한 달 정도 됐어요. 한 달 전부터 나기 시작했는데, 제가 바디 프로필 찍었잖아요. 바디 프로필을 찍으면서 퇴근하고 항상 헬스를 3시간씩 하고 집에 왔거든요. 그럼 땀이 엄청 나요. 그래서 땀이 딱 난 상태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기서 씻긴 좀 그러니까 딱 차에 탔을 때 이게 내 땀 냄새구나, 내가 운동을 좀 너무 많이 해서 땀 냄새가 심하구나. 그래서 제가 집에 갈 때 와이프 퇴근길에 같이 픽업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와이프가 딱 타면은 오빠 땀 냄새 너무 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좀 민망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보 미안해, 내가 땀을 너무 많이 흘렸지 그랬는데, 이게 아침에 출근할 때 땀을 안 흘렸는데도 이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 시트에 냄새가 뱄나? 라고 제가 며칠을 의아하게 보냈어요. 근데 이제 창문을 닫으면 안 나고 창문을 열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하고 한 보름을 보냈어요. 그렇게 보름을. 그래서 내 몸의 냄새인가, 내 땀 냄새인가, 긴가민가 하다가 봤는데, 카페를 봤는데 카페에서도 많은 분들이 G80 걸레 냄새가 난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땀이 안 난 상태에서도 타봐도 창문을 내리면 이 틈 사이에서 걸레 냄새가 올라와요. 이게 왜 걸레 냄새라고 하면은, 걸레 냄새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진짜 걸레 냄새거든요. 어떤 걸레냐면, 이제 뭐 학교 다닐 때나 뭐 군 생활할 때 마대걸레 많이 쓰잖아요. 대걸레. 이제 빨고 닦고 나서 제대로 안 말리잖아요. 그러면은 빨았다가 말랐다가 빨았다가 말랐다가 계속 이러면은 진짜 그 쉰내를 뛰어넘는 그 정말 기분 나쁜 걸레 냄새, 불결하고 불쾌한 걸레 냄새가 나는데, 그게 이 딱 창틈 사이에서 올라와요. 지금은 창문을 닫았기 때문에 안 나는데, 이 냄새는 어떻게 여러분들께 뭐 냄새 ASMR로 리뷰를 전달드릴 수도 없고, 정말 창문을 열고 달리잖아요. 그럼 내 옆에 마대걸레를 태우고 달리는 느낌이요. 마대걸레가 이렇게 바람을 타고 이 마대걸레 머리결을 날리면서 걸레 냄새가 나는 정말 그런 느낌인데, 4개 창문에서 다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참지 못하고 그 블루엔젤 갔죠. 블루엔젤 가서 이걸 뜯어봤는데 그 흡음재가 엄청 많다라는 거 그때 느꼈고,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조용한 것도 있고. 근데 흡음재를 뜯어내면 그 스피커 뒤쪽에 또 그 초록색 흡음재가 있어요. 그 흡음재가 젖었다가, 최근에 장마 태풍 엄청 많이 오면서 비가 정말 많이 왔잖아요. 그 비를 맞으면서 이제 문틈 사이로 물이 흘러 들어가면서 그 흡음재가 젖었다가 말랐다가 젖었다가 말랐다가를 반복하면서 대걸레 냄새가 나기 시작한 거죠. 뜯어봤더니 그게 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고쳐주세요 했더니 아직 고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그 원인을 파악 중에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해결하는 중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해결을 못했습니다. 지금 한 달 정도 걸레 냄새와 함께 지금 이 차량을 타고 있는데, 아마 해결 방안은 마련해 주겠죠. 마련해 줄 거고 해결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카페에서 올라온 해결 방안은 그냥 그 위에 실리콘 처리를 한다 라고 지금 아직 확정은 아닌데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위에 그냥 실리콘을 덮어버리면 그건 그대로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뭐 이제 아이를 태우는 오너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안에 뭐 곰팡이가 쓸었다거나 또 세균이 번식했다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걸 그냥 덮어버린다라는 건 조금 무책임한 해결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교환을 해주던가 아니면 더 확실한 그런 해결 방법을 마련해줘야지, 그냥 그 위에 이렇게 덮어버린다라는 건 조금 이 오너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쾌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완벽한 그런 해결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고, 이제 저는 일단 냄새가 안 나면 너무 좋겠어요. 일단 이렇게 창문을, 여기 지금 카메라가 있어서 다 못 내리지만 이렇게 조수석 쪽 내리거나 뒷좌석 쪽 내리면은 진짜 걸레 냄새가 확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날씨 좋잖아요. 요즘 창문 열고 달리기 딱 좋은 날씨인데 창문 못 열고 계속 그냥 에어컨 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제네시스 G80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결함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빨리 해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차에 탈 때마다 이제는 창문을 안 열어도 약간 미미하게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제가 7,200만 원짜리 차를 샀는데, 제가 이 차가 이제 4번째, 5번째 차거든요. 근데 냄새 결함이 나는 차는 처음이었고, 저도 자동차 쪽을 많이 관심을 두다 보니까 그런 결함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냄새 결함은 정말 태어나서 처음 봐요. 차에서 냄새가 난다.
네, 그 걸레 냄새가 난다는 결함은 사실 뭐 2만 개가 넘는 부품이기 때문에 자동차는 뭐 가끔 뭐 메르세데스 벤츠나 랜드로버 제규어, 뭐 레인지로버, BMW 다 어느 정도 뭐 결함이나 문제는 있잖아요. 그거는 고치면 되는데 와, 냄새 결함은 정말 상상도 못한 결함이었습니다. 내 차에서 걸레 냄새가 날 줄이야. 그것도 뭐 2, 3천만 원짜리 차도 아니고 7, 8천만 원짜리 제네시스 럭셔리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를 샀는데 걸레와 함께 지금 주행을 하고 있다는 건 좀 그런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흡음재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노이즈 실내 정수성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조용합니다. 어떤 매체에서 이제 실내 소음기를 통해서 소음을 측정했는데 S클래스와 거의 동일한 정도의 수치가 나왔어요. 그만큼 조용하다라는 게 수치적으로도 밝혀졌고, 그리고 바이브레이션, 이제 떨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억제가 잘 돼 있어요. 이 차가 떨린다라는 부분은 거의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이쪽에 손을 올리거나 이게 정차했을 때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떨림 부분이 잘 억제가 돼 있고, 그리고 오토 스탑앤고 있잖아요. 요즘 차량들에는 모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정차하면 시동이 꺼지고 켜지는 그 기능도 4기통 차량들이 보통 그 기능이 되게 푸드드드 꺼졌다가 푸드드 켜지거든요. 아마 경험하신 분들은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근데 이 차량은 4기통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거의 6기통에 가까운 그런 오토 스탑앤고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부드럽게 꺼졌다가 부드럽게 켜집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오토 스탑앤고가 켜지고 꺼질 때 진동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소음도 느껴지고. 근데 그런 부분도 억제가 상당히 많이 잘 돼 있다. 그런 부분을 잘 신경 써서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소음과 진동은 상당히 만족스럽고, 그로 인해서 차량에서 느껴지는 불쾌감 또한 없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에서 이제 걸레 냄새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불쾌해요. 할시니스는 좀 마이너스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진동과 소음은 굉장히 만족스럽지만 불쾌감은 굉장히 불쾌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루빨리 저를 포함해서 G80을 타고 계시는 많은 분들 또 이 결함을 경험하고 계시기 때문에 빨리 냄새를 좀 없애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 차량 옵션 구성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옵션의 만족도는 어떻고, 넣은 옵션 중에 불만족스러운 옵션이 있었는지, 아니면 꼭 이 옵션은 넣어라 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은 옵션이 있거나 좀 추천해 드리고 싶지 않은 옵션들이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차량 1,810만원의 옵션이 들어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 차선 변경되는 반자율 주행 빠져 있고, 이제 이어 시트 리클라이닝과 통풍 시트 옵션이 빠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꼭 넣어야 하는 옵션으로는 일단 파퓰러 패키지는 무조건 넣어야 돼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12.3인치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제네시스 G80이라는 급에 맞는 옵션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옵션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또 뭐 휠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휠은 뭐 내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20인치를 선택했지만, 그리고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넣어져 있는 차를 타는 입장에서는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족도가 높거든요. 그 옵션 넣으셨으면 좋겠고, 또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도 넣었는데 저는 만족하고 있고, 그리고 컨비니언스 패키지는 에르고 모션 시트와 이제 소프트도어 클로징, 이렇게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옵션인데, 이 옵션 고민 엄청 많이 했어요.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넣었는데, 일단 에르고 모션 시트는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높아요. 이렇게 시트 누르게 되면 골반, 허리, 그리고 전신 스트레칭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시트 안에 있는 에어볼스터, 공기 주머니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옆구리도 조여주고 엉덩이도 조여주고, 그리고 허리에서도 이렇게 꾹꾹 눌러줍니다. 물론 압이 그렇게 센 편은 아니지만 실행해보면은 어느 정도 약간의 운전의 주의를 좀 더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졸릴 때 쓰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 옆구리를 조여준다거나 그런 부분도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1시간 운전, 연속해서 1시간 운전을 넘게 하면은 자동으로 또 이 시트가 켜져요. 에르고 모션 시트가. 그래서 이거는 뭐 저 개인적으로는 만족하고 있어요. 후회하진 않고, 소프트도어 클로징은 사실 없어도 되는 기능이에요. 전혀 뭐 엄청 필요하진 않지만 가끔씩 이제 지인들한테 뭐 G80 어때? G80 샀어, 이렇게 차 구경하잖아요. 그럴 때 이것도 있어. 약간 이런 회심의 옵션이랄까요? 동급에서는 사실 없잖아요. 뭐 E클래스도 없고, 5 시리즈도 없고, A6도 없고, 이런 부분, 뭐 렉서스 ES300
E300H도 없고 볼보 S90에도 없는 그런 옵션이 바로 소프트도어 클로징이기 때문에 지인들한테 한번 약간 자랑할 때 그럴 때 말고는 뭐 크게 소프트도어 클로징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프리미엄 세단이기 때문에 그런 옵션들도 있으면 조금 더 좋겠죠. 그리고 이 차선 변경 가능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넣지 않았고, 또 2열 시트는 거의 안 써요. 이 차는 현재 저 혼자 타는 게 거의 80%고 와이프랑 같이 타는 게 나머지 20%이기 때문에 그래서 뒷좌석은 사람이 거의 안 탔습니다. 지금 한 차를 출고받고 4개월 동안 3번 정도 뒷좌석에 탔나? 거의 안 탔어요. 그렇기 때문에 뒷좌석 옵션은 필요 없어서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꼭 넣어야 되는 건 파퓰러 패키지,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 이것도 넣어야 되고, 2열 컴포트 패키지 1도 넣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넣으면은 이제 뒤에서 리모트 컨트롤 들어가고 좌우측 선블라인드, 근데 이건 수동입니다. 이것도 전동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리어 선쉐이드, 리어 선블라인드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2열 컴포트 패키지 1 같은 경우에는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4륜구동도 넣었는데, 4륜구동은 뭐 개인적으로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 중고차로 팔 때도 4륜구동에 대한 그런 니즈가 조금 더 많고, 아무래도 후륜보다는 4륜이 주행 안정성이라든지 조금 더 심적으로 좀 안정화되는 게 있잖아요. 조금 비가 많이 올 때라든지 그럴 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의 여유가 되신다면은 4륜구동을 넣으시는 건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차도 4륜구동 들어가 있어서 만족하면서 잘 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 소중한 MI인 제네시스 G80 2.5 터보 4륜구동 모델에 대한 롱텀 리뷰를 여러분들께 전달 드렸습니다. 이제 4개월 동안 현재 함께하고 있는데, 저는 이 차량 아직까지는 팔 생각이 없어요. 물론 걸레 냄새 때문에 다음 차로는 뭘 살까라고 살짝 알아본 건 있지만, 사실 G80에서 다음 차 넘어가기가 정말로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이 차량이 주는 옵션에 대한 만족도, 승차감의 만족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차 300마력이잖아요. 그럼 다음 차는 300마력을 이제 넘는 차를 또 알아봐야 될 거고, 또 금액으로는 이 차량이 7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또 다운그레이드 하기 쉽지 않잖아요, 자동차라는 게. 그럼 8천만 원이 넘는 차를 알아봐야 될 거고, 그렇다 보면은 거의 8천만 원 넘는 차는 많이 없어요. 이 동급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1억이 넘잖아요. 1억이 넘는 건 사실 현재 제 상황에서도 부담스럽고, 제 나이에도 아직 1억이 넘는 차는 좀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차도 저한테 정말로 과분한 차예요. 너무 만족하면서 타고 있고, 정말 저한테 과분한 차이기 때문에 이 차량은 계속 탈 예정입니다. 이 차량 계속 탈 예정이고, 그래도 남자들은 항상 다음 차 뭐 사지?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 차로 혹시나 여유가 생겨서 살 수 있다면 뭐 BMW 이제 7 시리즈나 조금 더 정말 제가 갖고 싶은 차는 사실 포르쉐 파나메라인데, 파나메라는 너무 비싸고, BMW 7 시리즈가 할인을 많이 할 때 그때 한번 좀 노려보면 어떨까. 근데 그거는 좀 현재 상황에서는 어려운 거고, 그냥 제 바람입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동급 경쟁 모델 중에서는 좋은 부분도 있고 안 좋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부분은 아무래도 2.5 터보이기 때문에 출력이 조금 더 높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옵션을 좀 내 맘대로 구성할 수 있고, 옵션의 양과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풍부하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이 이 국산차가 주는 가장 큰 매력이 되겠죠. 옵션을 좀 많이 넣을 수 있다. 이제 뭐 리모컨으로 차를 앞뒤로 빼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만족하면서 자주 써요. 자주 쓰는 기능입니다. 또 그걸 쓸 때 굉장히 좀 뭔가 멋있는 느낌이 나거든요. 굉장히 미래 차를 타고 있다라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옵션이 좀 풍부하다라는 것도 분명 제네시스 G80이 갖고 있는 장점이 될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 차량을 이제 7,200만 원 정도 금액의 차를 샀는데, 그 정도 금액을 주고 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만족도를 높이려면 한 6천만 원 초반에 이 차를 샀으면 정말로 그 금액 대비 만족도가 높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7,200만 원 혹은 7,000, 뭐 제가 취등록세까지 거의 해서 7,700, 7,800만 원 주고 이 차를 샀는데, 그 정도면 대안이 너무도 많거든요. 가장 강력한 뭐 E클래스, 230 익스클루시브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금액이고요. BMW 530i M 스포츠 패키지까지도 고민할 수 있고, 뭐 최근에 나온 볼보 S90 인스크립션을 비롯해서 렉서스 ES300H 이그제큐티브 트림까지도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력적인 차들이 정말로 많아요, 이 금액대에.
그래서 7천만 원 혹은 8천만 원까지 주고 이 차를 사는 건 조금 오버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천만 원 초중반에 이 차를 산다면 충분히 그 정도 값어치는 해내는 차가 아닌가. 물론 이 걸레 냄새가 해결된다라는 그런 가정, 그리고 걸레 냄새뿐만 아니라 그 외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그런 결함들이 모두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가정 하에 이 차가 완벽한 컨디션을 갖췄다라는 가정 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대에 산다면 굉장한 만족도를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안전 기능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행하면서 그렇게 보조받는 느낌도 좋고 실질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돼요, 이 안전 기능들이.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차량의 점수를 한번 매겨본다면 100점 만점이라고 봤을 때 만약에 걸레 냄새가 안 난다라고 했으면 저는 90점 이상을 줬을 것 같아요. 근데 걸레 냄새가 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조금 실망을 했기 때문에 점수는 좀 깎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만족도는 정말로 높은 차량이에요. 계속해서 이 차량 소유하고 싶고 운행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 분명한 매력은 가졌어요. 일단 디자인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 국산차 중에서 제 생각으로는 디자인 거의 원투, 넘버 원투 정도는 하지 않나. 원투라고 하면 이제 스팅어랑 이렇게 뭐 겨루는 정도인 것 같은데, 스팅어는 또 컨셉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조금 이런 럭셔리하고 좀 중후한 컨셉으로 봤을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제네시스 G80이 국산차 중에서는 넘버원의 디자인을 가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 차를 산 것도 있어요. 제 차이기 때문에 또 점수를 후하게 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만족하고 있어요. 만족하고 있는 차량이고, 아마 지금 운행하고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더라도 맞아, 나도 만족하면서 타고 있어, 근데 딴 사람들이 하도 뭐라 해서 그렇지 나는 만족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제네시스 G80 2.5 터보 4륜구동 모델에 대한 롱텀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앞으로 제네시스 브랜드에 대한 다양한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동차 소식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제네시스 G80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